여러분, 이런 식품을 드실 때는 잘 보고 상태를 보고 드셔야 돼요. 잘못 드시면은 간이 망가지고요, 간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30배나 높아지거든요. 잘 살펴보고 드셔야 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영상은 한 번만 먹어도 간암을 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정말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오염된 식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바로 곰팡이균, 특히 아플라톡신을 가지고 있는 아플라톡신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견과류나 곡류, 옥수수, 쌀, 보리 이런 데에 곰팡이에 피면은 이게 바로 아플라톡신균입니다. 요거는 잘못해서 먹게 되고 또는 오랫동안 먹게 되면은 간암을 유발하는 검증된 아주 명백한 균입니다. 전 세계에 한 60만 명 정도가 매년 간암으로 진단을 받는데 이 간암의 적게는 5%, 많게는 30%가 아플라톡신균 때문에 발생된다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간암을 유발하는 명백한 인자가 바로 아플라톡신균이다. 이 아플라톡신균은 곰팡이 독소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거고요. 이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 그러니까 사람에게 확실하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아플라톡신이고요. 아플라톡신은 보통 B1, B2, G1, G2, M 총 한 20여 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B1, 독성이 가장 큰 아플라톡신이고요. 이 B1이 돼지나 소에 유입되면서 사료 같은 걸 줄 때 거기에 있는 균이 들어가면서 체내 대사를 통해서 아플라톡신 M1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우유나 아니면 분유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분유 쪽에서 가끔 검출이 됩니다. 이 아플라톡신균은 상당히 강력한 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사료를 먹은 강아지가 집단 폐사했다, 사료를 먹은 오리가 집단 폐사했다, 이런 거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독성을 띠고 있고요. 이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보통 끓이거나 뭐 데우고 막 가열하고 이런 데 되게 안정적이어가지고 잘 파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발생한 상태에서 냉장고에나 냉동실에 넣어놔도 해동시키면 다시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요.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곰팡이균의 발생 원인, 왜 발생하는가? 주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관점에서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생산자는 수확한 다음에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곰팡이가 피는 경우입니다. 이 곰팡이는 어딘가로부터 감염됐다기보다는 떠다니는 이런 포자 때문에 감염이 된 거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돼요. 보통 고온다습한 환경, 이런 환경에 노출이 오랫동안 됐을 때, 견과류와 곡류 같은 게 노출됐을 때 통풍이 좀 덜 되고 이럴 때 곰팡이가 핀다고 합니다. 이런 게 유통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개봉을 했는데 이걸 장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쌀이나 보리, 옥수수, 그리고 땅콩 같은 거, 견과류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했는데 곰팡이가 살짝 핀 거를 그냥 드시면은 잘못하면은 급성 간염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확할 때와 보관하는 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늦봄, 초여름, 장마철 이럴 때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견과류나 곡류를 다시 먹을 때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곰팡이가 핀 사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아플라톡신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면은 1960년도 영국에서 이런 곰팡이에 감염된 땅콩 사료를 먹은 칠면조가 10만 마리나 집단 폐사한 케이스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2000년도 초반에 수입된 사료를 먹고 수백 마리의 반려견이 폐사된 사건이 있을 정도로 동물에게도 강력한 독성을 보여주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게 체내로 흡수가 되면은 간에 축적되면서 간의 조직과 세포에서 독성을 발휘하고요. 이 독소는 세포 내 소포체에서 아플라톡신이 에폭사이드라는 물질로 산화가 되고요. 이 에폭사이드는 반응성이 대단히 높은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세포의 염증과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 유전자 쪽에 변이를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세포 독성을 보여주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염증과 발암성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에폭사이드는 또 가수분해가 되면서 단백질에 잘 붙는데요. 이 과정에서 DNA, RNA와 결합하면서 손상을 유발하면서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독성을 보여주고요. 특히 아플라톡신 B1에 노출된, 농도가 높은 데에 노출된 사람들은 사망률이 대충 한 25%에 달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위험이 있는 독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아플라톡신에 노출됐을 때 증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간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똑같습니다. 가장 흔한 게 황달, 눈이 노랗고 손이 노랗고, 그리고 발열, 심한 열이 나고 극심한 피로가 동반되면서 흑색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즙뇨가 나올 수가 있고, 구역구토 설사 같은 게 동반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를 섭취했을 때 이런 뭔가 이상 신호가 바로 나타나면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아플라톡신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보통 아프리카 같은 개발이 좀 덜 된 위생 상태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식품들을 섭취하는 데서 많이 발생됩니다. 유럽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한 67%, 한 3분의 2 정도가 발생되고요. 나머지는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서태평양 쪽, 그리고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고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그리고 미국, 북미 이런 쪽은 거의 발생은 안 되는데 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1974년도에 인도에서 이제 아플라톡신에 오염되어 있는 옥수수를 섭취하고 100명이 넘게 사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급성 간염으로. 그리고 가장 최근 케이스는 2020년 중국에서 1년 동안 그 옥수수 가루를 냉동에다 보관을 했는데 그걸 먹은 일가족이 9명 중 7명이 사망한 케이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플라톡신에 대한 기준치가 있는데 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식약처에서 500여 개의 한식 된장에서 아플라톡신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3개가 아플라톡신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된장도 콩으로 만든 거니까 이런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곳에서도 아플라톡신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바로 구운 땅콩에서도 아플라톡신이 초과됐다라는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2022년 7월에도 한식 된장이 또 2가지가 아플라톡신 수치가 좀 넘어갔다라는 게 있고요. 2008년도에 발표된 논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 지역 한 마트에서 견과류 79종, 장 29개, 곡류 50개, 총 158개의 식품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거에서 아플라톡신을 검출해봤는데 이 중에서 28.5%, 45건에서 아플라톡신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한 4 이하로 기준치 15를 초과한 게 없었지만 그 정도로 잘 나온다는 거죠. 아플라톡신이 왜 무섭냐면은 이게 수치가 낮더라도 간염이 있는 분들이 아플라톡신을 꾸준하게 노출이 되면은 간암 위험률이 30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염 보균자분들은 이런 콩류나 곡류, 이런 된장류를 섭취할 때는 대단히 신경을 써야겠죠. 약들약. 자, 그렇다면 이런 아플라톡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나나를 알아보자면은 보통 된장, 땅콩, 액상차, 잼, 옥수수, 고구마, 우유 이런 데서 아플라톡신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는 유통기한과 보관이 잘 된 거를 구매하고, 그리고 상태를 잘 보자. 특히 보관할 때는 곰팡이에 오염된 흔적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곰팡이균이 감염이 되면은 솜털 같은 게 옆에 피어 있죠. 그런 거 무조건 버려야 되고, 이런 견과류나 곡류 같은 경우에 냄새나 색이 변한 거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 견과류를 개봉한 게 남았으면은 밀봉해서 1회 포장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관과 상태를 잘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거 약간 좀 찜찜한데 끓여 먹거나 가열해서 먹어야지 조리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플라톡신은 열에 강합니다. 열에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름과 같은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보관할 때 더 각별히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균 독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명백한 간암의 유발 원인, 그리고 간염의 원인, 간염 손상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오염된 식품을 드실 때는 특히 견과류나 곡류는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의하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습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용.